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주식 정말 투자입니까? 도박입니까? 아니면 그냥 핸드폰 게임 하듯이 돈 넣고 기도하는 중일까요? 대부분 당연히 투자지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지금 갖고 있는 주식, 그 회사가 뭘 팔아서 돈을 버는지 30초 안에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하시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장실 가다가도 주식 앱 켜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불안감, 이유가 있거든요. 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산 게 회사가 아니라 희망이었던 겁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미 70년 전에 이 문제를 꿰뚫어 봤습니다. 남들은 뻔하다고 무시했던 현명한 투자자라는 이 책의 원칙으로 누군가는 150조 원을 벌었습니다. 도대체 이 낡은 책에 뭐가 있길래 워런 버핏이 인생을 바쳤을까요? 이 영상 하나로 그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계좌가 왜 녹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지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투자와 도박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 살 때를 떠올려 보세요. 밤낮으로 집 보러 다니고, 등기부등본 떼보고, 학군 확인하고, 햇빛은 잘 드는지, 층간소음은 없는지 다 따져보게 됩니다. 평생 살 집이고 잘못 사면 몇 억이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보시는 거고요. 이게 투자입니다. 잃으면 안 되는 돈이니까 철저하게 따지는 것, 그게 투자의 마인드예요. 그런데 주식은요? 이거 뜬다더라, 요즘 핫하데이, 이름이 뭔가 있어 보여서 친구가 돈 벌었대, 이런 이유로 그냥 사게 되거든요. 그 회사가 뭘 파는지, 빚은 얼마인지, 경쟁사 대비 뭐가 좋은지도 모르면서 피 같은 돈을 넣게 됩니다. 그건 분석이 아니라 찍기예요. 용감한 게 아니라 무모한 겁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산 종목 중에 진짜 기업을 보고 산 게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그렇다면 진짜 투자란 뭘까요? 버핏의 스승 그레이엄이 강조한 조건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그 회사가 뭘 파는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직접 알아볼 것. 둘째, 원금을 지킬 것. 셋째,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할 것. 하룻밤에 10배 수익 같은 건 애초에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복권이거든요. 역설적으로 이 3가지가 단순할수록 실제로 돈을 벌게 됩니다. 시장은 복잡하게 볼수록 잃고 단순하게 볼수록 버는 곳이거든요.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강남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오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뭘 파는 가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 내고 이 가게 공동 주인이 되실래요? 곧 대박 난다던데요. 이런 제안에 상식적으로 돈을 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매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쁜 쓰레기를 사고 있는 겁니다.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식이 멈추는 순간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업을 사면 투자고 희망을 사면 도박입니다. 이 한 줄만 기억하세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2000년 미국에서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회사 이름 뒤에 .com만 붙으면 주가가 폭등했어요. 매출이 0원이어도 상관없었거든요. 모두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며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버블이 꺼지면서 78%가 증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억 넣었던 사람이 2,200만 원만 건졌습니다. 나머지 7,800만 원은 그냥 공기처럼 사라진 겁니다. 한국은 더 심각했습니다. 같은 해에 한국 주식시장 버블이 터졌거든요. 혹시 전설의 주식, 세롱기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 하나로 세상을 바꾼다던 그 회사요. 불과 6개월 만에 주가가 150배 올랐습니다. 150%가 아니라 150배예요. 1,000만 넣으면 15억이 된다니까 멀쩡히 회사 다니던 사람들이 사표 쓰고 전세금 빼서 주식 계좌에 쏟아부었습니다. 다들 새로운 시대가 왔다며 눈이 뒤집혔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버블이 꺼지는데 1년도 안 걸렸습니다. 고점 대비
98%가 빠졌어요. 1억 원이 2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냥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새로운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골드뱅크, 장미디어, 이름만 화려했던 그 기업들,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대부분 상장 폐지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주가지수가 2,900에서 500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에요. 평생 모은 퇴직금, 자녀 대학 등록금, 심지어 집 보증금까지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뼈저리게 기억합니다. 그게 불과 25년 전입니다. 당시 모두가 외면했던 뻔한 원칙을 지킨 사람만 자산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새로운 기술 자리에 AI, 바이오, 초전도체라는 단어만 넣으면 25년 전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 깡통 찬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번엔 다르다. 이 기술은 혁명이다라고요. 하지만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업을 보지 않고 남들이 만들어낸 환상을 쫓고 있으니까요. 이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레이 형이 남긴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그 회사의 일부를 산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식은 화면에 깜빡이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직원이 있고 공장이 있고 매출이 있는 진짜 회사의 일부입니다. 내가 그 회사 전체를 인수할 마음이 없다면 일부를 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만 이해해도 투자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는 솔직히 지루합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자랑할 거리도 별로 없고요. 하지만 지루한 게 돈을 버는 거예요. 화려한 건 딱 한 번 터지고 끝이거든요.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신나게 떠들던 사람 한 명쯤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얘기 쏙 들어간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도박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빨간불 켜지면 흥분해서 따라 사고 파란불 켜지면 무서워서 손절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주식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냐는 건데요. 주식시장은 정답을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용해 먹어야 할 도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되는 치킨집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매달 장사 잘 되고 손님도 꾸준하고 가게 상태도 좋아요. 그런데 매일 아침 이상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제는 사장님, 지금 치킨집 완전 핫하대요? 이 가게를 5억에 제가 살게요. 이러더니 오늘은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져서 큰일 났어요. 치킨집 다 망한대요. 1억이라도 넘기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일은 또 뭐라 할까요? 아마 3억을 부르겠죠. 모레는 8천만 원을 부를 수도 있어요. 매일 가격이 달라요. 근데 가게는요? 그대로입니다. 어제도 치킨을 팔았고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팔 거예요. 바뀐 건 하나도 없거든요. 바뀐 건 그 사람의 기분뿐이에요. 그레이엄은 주식시장이 딱 이렇다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다른 가격을 불러요. 어떤 날은 신나서 비싸게 부르고 어떤 날은 겁에 질려서 헐값에 부릅니다. 근데 그게 그 회사의 진짜 가치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냥 시장의 기분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분에 휘둘린다는 겁니다. 빨간불 켜지면 흥분해서 따라 사고 파란불 켜지면 무서워서 파버려요. 주식시장이 정답을 알려준다고 착각하는 거죠. 오르면 좋은 거고 내리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그냥 오늘의 가격표일 뿐이에요. 진짜 투자자는 그 가격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적당하면 사고 비싸면 안 사요. 그게 전부예요. 진짜 그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한 달 만에 35%가 빠졌어요. 뉴스에서는 대공황 온다 난리였거든요. 그때 삼성전자가 4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망하는 회사가 됐나요? 반도체 공장 문을 닫았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회사예요. 그냥 시장이 겁에 질려서 헐값을 부른 거예요. 그때 무서워서 판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년도 안 돼서 삼성전자는 9만 원을 찍었습니다. 4만 원에 판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반대로 그때 좋은 회사가 싸네? 하고 산 사람은요? 2배가 넘는 수익을 봤어요. 똑같은 시장, 똑같은 뉴스,
똑같은 공포. 근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폭락은 공포가 아니라 할인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만 돈을 버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 결과가 갈린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아야 한다고 받느냐? 내가 직접 판단한다고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버핏이 강조한 게 있어요. 주식시장은 결국 조급한 사람이 잃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참을성 없는 사람들의 지갑을 털어서 끈기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대한 시스템인 거죠. 이 원리가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일상생활이랑 똑같습니다. 마트 계산대 줄 설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옆줄이 더 빨라 보인다고 이리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제일 늦게 계산하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조급하게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이 결국 돈을 잃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안 따라가거든요. 내 돈이 매일 줄어드는 걸 보면서 괜찮아, 기다리면 돼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대로 해요.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아버리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제발 좀 제값을 다 주고 사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쿠팡이랑 네이버 최저가 비교하고 세일 기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왜 주식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게 될까요? 아니, 심지어 웃돈까지 얹어서 비싸게 사기도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가격표도 안 보고 주세요 하고 쓰러움 담게 되거든요. 이건 쿨한 게 아니에요. 시장한테 나 호구니까 돈 가져가세요 하는 겁니다. 좋은 회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 거 다 알잖아요. 애플이 좋은 거 다 알고요. 근데 문제는 얼마에 사느냐예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너무 비싸게 사면 손해를 봅니다. 좋은 회사를 싸게 사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레이엄이 이걸 안전마진이라고 불렀는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비행기 연료를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제주까지 가는데 연료가 100리터 필요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비행기에 딱 100리터만 넣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최소 130리터, 150리터는 넣어요. 날씨가 나빠서 돌아올 수도 있고 공항이 막혀서 하늘에서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유분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게 안전마진이에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어떤 회사의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계산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만 원에 사면 될까요? 아니에요. 7만 원, 6만 원까지 기다려야 해요. 내 계산이 틀릴 수 있으니까요. 세상이 예상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여유분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주식 앱을 열었을 때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인 분들, 그러니까 산 가격보다 내려간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주식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친구가 돈을 벌었다길래, 뉴스에서 날리길래, 유튜브에서 지금 아니면 늦는다길래 그때 따라서 산 거 아닐까요? 다들 흥분했을 때 같이 흥분해서 비싸게 산 거예요. 그게 돈을 잃은 원인입니다. 싸게 사는 것. 이게 유일한 보험이에요.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본인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그레이엄은 투자자를 딱 두 부류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는 밀키트형입니다. 퇴근하고 배고픈데 언제 장 보고 재료 손질해요? 그냥 밀키트 사서 설명서대로 끓이기만 하면 맛있는 저녁이 완성되길 원하는 분들이에요. 복잡한 건 싫고 실패 안 하고 적당히 맛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인덱스 펀드 투자자입니다. 두 번째는 셰프형입니다. 맛있는 요리를 위해서라면 새벽 시장 가서 신선한 생선 고르고 직접 소스 만들고 불 조절 하나하나 신경 쓰는 분들이에요.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분들이죠. 이게 개별 기업 분석하는 투자자입니다. 둘 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어느 쪽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솔직히 대부분 직장인은 첫 번째예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우리 야근도 잦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주식만큼은 전문가처럼 하려고 해요. 매일 주가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본업도 바쁜데 말이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답은 간단해요. 시간이 없으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인덱스 펀드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 회사를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SP500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500개를 묶어놓은 거예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요. 이걸 하나 사면 500개 회사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나요. 일일이 고를 필요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뷔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뉴를 하나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뷔페 입장권 하나 사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인덱스 펀드가 그거예요. 좋은 회사들을 묶어놓은 패키지를 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전문가의 90%가 장기적으로 이 평균 수익률을 못 이겨요. 매일 주식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못 이기는 걸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이기는 거예요. 이 평균 수익률만 따라가도 상위 10%라는 얘기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만 꾸준히 넣으면 돼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요. 그게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에요. 괜히 고수인 척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둘 다 놓쳐요. 공부할 시간도 없으면서 전문가처럼 하려다가 본업도 망치고 투자도 망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있고 진짜 관심 있고 공부할 의지가 있으면 직접 분석해서 투자해도 돼요. 근데 그러려면 진짜로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보고 이 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공부하고 비슷한 회사들이랑 비교하고 쉽게 말해서 그 회사에 대해 친구한테 30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정도로 알아야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어중간한 게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바쁜 사람은 바쁜 사람답게,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 있는 사람답게. 그래야 돈을 지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게 다 소용없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워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있거든요. 바로 감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멘탈이에요. 주식은 머리로 사고 엉덩이로 버티는 겁니다. 지식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감정 싸움이거든요. 벤저민 그레이엄은 70년 전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당신의 계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폭락하는 시장도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니에요.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라고요. 상상해보세요. 폭락장이 왔습니다. 뉴스에선 경제 망했다고 난리치고 단톡방에선 나 손절했다 비명 지르고 내 계좌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새벽에 눈 떠서 주식 앱부터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도 열어보고 화장실에서도 확인해요. 손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팔까 말까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괜찮아? 기다리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는 다를까요? 폭등하면 더합니다. 유튜브에서만 안 사면 바보라고 부추기는 것 같고 친구는 나 얼마 벌었어? 라는 소식이 들리고요. 나만 벼락거지 된 것 같아서 조급해지거든요. 이때 지금은 비싸니까 참자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미들은 항상 반대로 하는 거예요. 쌀 때 공포에 질려 팔고 비쌀 때 흥분해서 사고. 이게 바로 계좌가 녹는 돈 잃는 공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을 알아도 이 감정을 못 이기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의지력을 믿지 마세요. 강제적인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메모장을 켜세요. 삼성전자 6만 원 되면 산다, 10만 원 되면 판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알람만 맞춰두고 그냥 앱을 꺼놓으세요. 매일 쳐다보면 무조건 집니다. 시세판을 안 보는 것, 그게 감정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안 되면요? 솔직히 그냥 앱을 지우세요. 농담 아닙니다. 매일 들여다보며 마음 졸이는 것보다 차라리 잊고 사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진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기분에 휘둘리지 마세요. 가격은 매일 변해도 가치는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둘째, 기업을 보세요. 회사 전체를 살 마음이 없다면 단 한 주도 사지 마세요. 셋째, 안전마진을 지키세요.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예쁜 쓰레기입니다. 싸게 사서 기다리세요. 너무 뻔한 말 같죠? 근데 워런 버핏은 이 뻔한 걸 60년 동안 지켜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주식시장은 화려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뻔한 원칙을 우직하게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 보고 좋은 말이네 하고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자극적인 급등주 영상에 눈이 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5년 뒤, 10년 뒤 계좌를 열어봤을 때 웃고 있는 사람은 오늘 당장 수익을 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원칙을 세운 사람일 겁니다. 이 영상은 어떤 주식을 사라 팔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투자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고 결과도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대신 못합니다. 근데 딱 한 분이라도 오늘 본인 계좌를 열어보고 내가 산 게 투자인가 도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영상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투자는 머리 좋은 천재가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수학 교수나 과학자들이 전부 부자가 됐겠죠. 이건 머리 싸움이 아니라 배짱 싸움이에요. IQ 150의 천재라도 멘탈이 약하면 묵묵히 버티는 평범한 사람한테 절대 못 이깁니다. 오늘 밤 베개 옆에 놓인 그 작은 화면, 그 안에 빨간불 파란불 때문에 잠이 안 온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고문이에요. 이제 그 고문을 끝내시고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는 진짜 투자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10년 뒤 웃으면서 계좌를 여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